한국의 대기업들이 미국 현지 공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태를 맞아 사활을 건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압박 수위가 예상을 뛰어넘자 오히려 한국 기업들은 강단 있는 조치를 준비하며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들은 불리한 환경에서 적당히 물러서기보다 이 국익을 지키기 위한 배짱 있는 선택을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조지아주에 건설 중이던 한국 대기업의 대형 공장에 대한 이민 단속을 실시해 300여 명의 한국인 전문 기술 인력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한미 투자 협력의 모범 사례로 홍보되던 조지아 공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급습 작전은 양국 관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태 진화에 나선 듯 외국 기술자에 대한 비자를 확대하겠다고 언급했지만 곧바로 한국인 기술자들이 미국인을 가르쳐야 한다라며 사실상 한국의 첨단 기술을 미국인에게 모두 넘기라는 무리한 요구를 내놓았습니다. 물론 한국 기업들은 이런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파견된 한국인 기술자들은 오랜 경력의 전문가들로 이들 없이 공장 건설과 운영이 불가능한 핵심 인력입니다. 반면 현지 미국인들을 새로 데려다 쓰려면 언어 문제부터 시작해 최소 35년의 교육기간과 막대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임금 수준도 미국이 훨씬 높아 인건비 부담이 23배에 달합니다. 게다가 밑빠진 독에 물붓기 격으로 힘들게 미국인 기술자를 키워놓으면 경력을 쌓은 뒤 더 나은 조건을 찾아 떠나버리는 일이 다반사라는 지적입니다. 이런 현실을 모르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라는 탄식이 현지 관계자들 사이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중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처사가 더욱 이해되지 않습니다. 중국은 한국 기업들이 들어오면 무상임대, 세제 혜택, 비자 편의 등 온갖 지원을 해주면서까지 환영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한국의 기술을 원해서일지라도 일단 외국 기업이 뿌리 내리도록 충분히 협조하는 셈입니다. 반면 미국은 정반대입니다. 낮은 임금의 미국인 노동자를 구하기도 어려운데 오직 현지인만 쓰라고 강요하니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이야말로 사업하기 가장 힘든 곳이라는 푸념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번에 쇠사슬까지 등장한 대규모 체포극은 한국 기술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세계에 망신을 준 사건이 되었습니다. 현재 구금된 300여 명의 한국인 기술자들은 조만간 미국을 떠나 귀국할 전망입니다. 미국 당국은 이들을 강제 추방 형태로 내보내겠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이들에게 추방 이력이 남아 향후 미국 재입국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부랴부랴 전세기까지 마련해 이들의 귀환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미국에서 이민법 위반자를 추방할 때는 미국 정부가 비용을 대지만 이번에는 한국이 직접 전세기를 띄워 자기 국민들을 데려오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을 쇠고랑 채워 연행한 것도 모자라 추방 비용마저 한국이 떠안게 되자 국내 여론은 크게 들끓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 이민 당국이 이번 단속을 몇 달간 기획한 특별 작전이었다고 밝히면서 한국 기업이 크게 투자한 공장을 본보기로 삼아 보여주기식 단속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일본 언론에서도 일본 기업들도 비슷한 관행이 있는데 혹시 우리도 당하지 않을지 우려된다라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미국의 행보는 동맹국들까지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상황이 심각해지자 한국 대기업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관세를 내고 한국에서 생산하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장을 돌리느라 겪는 온갖 리스크를 감수하느니 아예 본토나 제3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대안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로 업계 분석에 따르면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비용을 1로 볼 때 미국은 1.28에 달해 이미 28%가량 비용이 더 듭니다. 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때 부과했던 25% 관세를 얹어 비교해봐도 미국 현지 생산과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한국에서 만들고 관세를 물어도 이득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노동조합, 환경규제 등 추가 변수로 인해 비용이 한국 대비 최대 47%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트럼프 정부가 자랑했던 현지 투자 유치 효과는 빛이 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한국 기업의 약속된 보증금을 축소하거나 없애는 방안을 내비치고 있고 각종 세제 혜택도 축소될 움직임입니다. 여기에 미국 이민 세관 단속국은 앞으로 이런 대규모 단속을 더 자주 할 것이라고 공언해 자칫하다간 비자 문제로 공장 가동이 언제든 중단될 수 있다는 공포까지 더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사업을 지속할 요인이 급속히 줄어든 셈입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최악의 경우 미국 투자 철회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기업들은 미국 투자 계획을 슬그머니 늦추거나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컨대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반도체 공장의 건물을 거의 완공해 놓고도 핵심 장비 반입 시점을 늦추며 가동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전자 역시 미국 내 생산 라인 확대 대신 멕시코 공장을 활용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대차그룹도 2028년까지 2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속도 조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상황이 유리해지면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한국이 이미 미국에 충분히 투자해 왔음을 언급하며 이제는 침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무리하지 말고 관망하자는 것입니다. 사실 기업들이 추가 투자에 주저하는 데는 작은 문제만이 아닙니다. 트럼프 시대 들어 미국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고 바이든 정부 때와 정책 방향이 180도 달라지면서 미국 정부의 약속을 신뢰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베트남과의 무역 협상에서 실무 합의를 뒤집고 일방적으로 20% 관세를 때려버려 국제사회를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조차 미국 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행보와 신뢰도 추락을 지적할 정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도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책에 기대어 한국 기업들이 미국행 투자를 단행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이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이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트럼프는 틈만 나면 관세 폭탄과 방위비 분담금 몇 배 증액 같은 요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일관성 없는 행보에 한국 재계에서는 지금 아무리 미국이 혜택을 준다고 해도 언제 뒤통수를 맞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팽배합니다. 결국 미국의 태도 변화로 인해 한국 대기업들은 미국 투자 철회라는 극단적 시나리오까지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당이 아직 공장 가동을 시작하지 않은 단계라면 손실을 최소화하며 빠져나올 여지는 있습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최악의 경우 투자금을 회수하고 철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 인텔과 마이크론 등은 대놓고 챙기면서 외국 기업에는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기밀 자료 제출 등 까다로운 조건을 내거는 데 대한 반발도 큽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만 빼앗기고 시장 이익은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 될까 우려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국내 증설 등 유턴 투자를 검토한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런 고민은 비단 한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대만의 TSMC를 비롯해 미국에 투자 중인 다른 나라 기업들도 비슷한 딜레마를 안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언제든 투자 철회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당장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손을 떼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이고 이미 발표된 투자 계획을 하루아침에 없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현대차그룹 등 계획된 투자를 일단 진행하되 실행 속도를 조절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와 같은 고율 관세와 이 비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젠 재계에 일단 지켜보자는 신중론이 자리 잡았습니다. 전문가들도 대한민국이 속도 조절하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자국 산업과 기술 인력을 지키기 위한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미국 눈치 보며 끌려다녀선 안 된다며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으로 우리 기업과 노동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에 강하게 유감을 표하면서 정부가 간단 있게 대응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도 흔들리지 말고 자국 기술과 사람을 지키면서 필요하면 국제사회와 공조해 현명하게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에게 쓰라린 교훈을 남겼지만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동맹이라 믿었던 미국조차 자국 이익 앞에서 냉혹할 수 있다는 현실을 깨달은 이상 결국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지킬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스럽게도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성실한 인재들을 보유하고 있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강단 있는 지도자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국민이 하나로 뭉친다면 한국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당당히 나아갈 것입니다. 기업과 정부가 한마음으로 국익을 지키고 현명하게 대응한다면 이번 위기를 통해 오히려 대한민국의 위상과 자립도가 한층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